친애하는 여러분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왜 약해지는 걸까? 단순히 나이 때문도 병 때문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식, 컵을 드는 손의 움직임, 혹은 이른 아침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음걸이처럼 말입니다. 그런 작은 동작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을 때 몸은 조용히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올해 79세로 처음 외래에 오셨을 때 따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큰 병은 없었지만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아침 일과에 대해 여쭤보니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바로 일어서요. 아직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손주 죽 끓이는 거 보러 빨리 가야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한 아침의 행동이 몇 주 뒤 할머니를 넘어뜨렸습니다. 고관절이 빠졌고 한 달간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걸음은 휴대폰을 켜는 것도 부엌불을 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은 혈액순환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면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심장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어지럼증, 현기증, 심하면 실신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깊게 숨을 3번 들이쉬고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 다음 옆으로 몸을 돌려 한 손으로 지지하며 천천히 일어나고 몇 초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발을 바닥에 내딛는 것입니다. 일어서더라도 바로 걷지 말고 어깨를 풀고 발목을 돌려 혈류가 안정을 찾을 시간을 주세요. 이 짧은 수십 초가 제 환자들 수많은 낙상을 예방해 주었습니다. 저는 박 할머니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손주를 챙기는 건 참 소중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이 손주에게 더 필요해요. 그 후부터 할머니는 매일 아침 1분을 자신을 깨우는데 쓰셨습니다. 부엌을 깨우기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밤새 우리는 땀과 호흡, 간과 신장, 심장의 조용한 작용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은 끈적해지고 관절은 마르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건 단순한 수면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75세의 석 어르신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드시는 게 무엇인가요? 어르신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커피요. 젊을 때부터 마셔온 습관이에요. 최근 손이 떨리고 아침에 시야가 흐릿하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직후 부엌에 들어가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셔보시라고요.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하게 정신이 더 맑고 걸음도 좀 더 안정된 느낌이에요. 공복에 물을 마시면 간이 부드럽게 작동하고 혈액은 적당히 묽어지며 심장이 안정되고 소화가 촉진되며 관절이 윤활됩니다. 혹시 아침에 물이 잘 안 넘어간다면 얇은 레몬 한 조각이나 얇게 썬 사과 조각 몇 개를 넣어보세요. 단, 절대 공복에 커피를 먼저 드시지 마십시오. 커피의 산성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액은 줄고 보호층은 얇아지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 다른 제 환자인지 여사님, 73세이신데 특별한 원인 없이 위산 역류 증상이 계속되셨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수면도 잘 취하시는 분이었지만 진찰 도중 문득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커피는 식사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직 배가 안 고파서 늘 먼저 마셔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커피는 산을 더 분비하게 만들고 그 산을 중화할 음식물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제가 그저 소박하게 한 가지 조언만 드렸습니다. 식전에는 담백한 비스킷 한 조각이라도 드신 다음 커피를 드세요. 3주 뒤 여사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약 안 먹어도 괜찮아요. 70세가 넘은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턱대고 참아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남아 있습니다. 단, 그 몸을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침을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은 우리의 몸을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부드러워야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깊은 호흡 1분, 천천히 움직이는 작은 동작. 광고에선 말해주지 않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바로 매일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건강은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보다도 하루의 첫 걸음을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열고 싶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순 어르신 78세이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매우 활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으로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걷습니다, 선생님. 하루에 최소한 5,000보는 걸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외투를 입거나 계단을 오를 때 어깨와 엉덩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찰해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단지 유연성과 스트레칭 부족에서 오는 근육과 관절의 경직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분명 매일 걷고 계셨지만 동일한 자세와 동작만 반복하셨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 관절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점점 굳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아침 산책 후 5분만 투자해서 간단한 관절 운동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목을 원을 그리며 돌리기, 어깨를 앞으로 뒤로 굴리기, 무릎 펴기, 몸을 좌우로 기울이기, 손을 위로 들어 나뭇가지를 따는 듯한 동작을 따라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2주 후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 외투를 입을 때 딸 도움 없이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연성은 단지 보기 좋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발을 집을 수 있는지, 높은 선반의 물건을 꺼낼 수 있는지, 혹은 의지 없이 쪼그리고 앉을 수 있는지는 모두 유연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순간에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관절은 매일 조금씩 놀아줘야 해요. 땀을 흘리는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단지 가볍게 몸을 풀고 몸통을 돌려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돌고 관절액이 분비되며 조직이 굳지 않게 유지됩니다. 은 여사님 73세이신 분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게으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몸이 뻣뻣해서 점점 더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이 느낌이 바로 여사님의 움직임을 점점 제한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사님께 TV를 보실 때마다 15분마다 손목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거나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잠깐씩 허리를 돌리거나 팔을 들어 어깨를 스트레칭 하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이제 시장을 가도 허리가 안 뻣뻣해요. 관절은 평생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가장 소홀히 관리되는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아껴야 합니다. 관절이 소리를 내고 통증이 생긴 다음에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주행을 마친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듯이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침마다 한 가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물을 마신 후 똑바로 서서 두 팔을 하늘 위로 들어 올린 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 동작을 3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엔 목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돌려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고 오후가 되어서도 목이 뻣뻣하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관절은 충직한 친구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몸이 뻣뻣해지고 아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길을 위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몸이 유연하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걸음이 느려도 여러분의 발걸음은 자신감 있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후의 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감입니다.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뒤에서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그대로 설 수 있는가입니다. 바닥이 약간 미끄러워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욕실에서 몸을 돌릴 때 불안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오는 많은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한 발걸음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작은 미끄러짐이 골절로 이어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하며 회복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운이 좋을 경우에 말이죠. 기억에 남는 환자 중 한 분은 상어르신 76세이십니다. 기저질환은 없었지만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제가 균형 감각을 위한 운동을 하시는지 여쭤보니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래도 걷고 있어요, 선생님. 하지만 이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걷는 것은 체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을 훈련해 주지는 않습니다. 평평한 길을 걷는 동안에는 반사신경이나 주변 근육이 거의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목 주변, 무릎, 몸통의 중심 근육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때 필요한데 이 부위들은 걷기만 해서는 단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한쪽 다리로 서 있고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고 버티기. 하루에 2초씩 시간을 늘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발끝과 뒤꿈치를 맞대며 직선 위를 걷는 연습, 몸의 무게를 좌우로 옮기는 동작도 더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놀이 같아 웃으셨지만 3주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시장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지 않아도 돼요. 균형 감각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이 그렇듯 연습하면 향상되지만 소홀히 하면 사라집니다. 무서운 점은 이 능력이 사라져도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거의 넘어질 뻔한 그 순간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매주 균형 감각을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쪽 발로 10초 서 있기, 눈을 감고 3걸음 걸어보기 등 간단한 방법이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저는 미선 여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73세이신 여사님은 욕실에서 너무 빠르게 몸을 돌리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그 사고 이후 여사님은 욕실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졌고 병원에 오실 때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균형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여사님의 모습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여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옷 입을 때 의자에 앉지 않아도 돼요.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한번 넘어진 분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신 있게 일어나고 몸을 돌리고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때, 손잡이를 찾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마음 역시 더 강인해집니다. 나는 아직도 주도적이다. 나는 여전히 독립적이다. 나는 자유롭다.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균형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기능도 자극을 주지 않으면 점점 저하됩니다. 그래서 균형 훈련은 단지 근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를 깨워주고 반사신경과 협응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단한 몸은 단단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떨지 않고 의식적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작은 공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탁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들어보세요. 바닥을 천천히 걷되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 보세요. 그저 간단해 보이는 동작들이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삶의 닻이 되어줍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빨리 달리기를 하거나 먼 거리를 걷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해내시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방 한가운데에서 똑바로 설 수 있기를, 뜨거운 국을 들고도 중심을 잃지 않기를, 높은 선반에서 수건을 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문을 열고 몇 걸음 밖으로 나가실 때 그 발걸음이 망설임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단순한 신체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제 균형, 유연성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마지막으로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장바구니를 들기 힘들어졌을 때, 병 뚜껑을 여는데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혹은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기 어려울 때, 그 원인은 관절이 아니라 근육이 약해진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75세의 우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기술직으로 일하셨던 분이라 손발이 아주 빠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진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을 보면 오는 길에 자꾸 손이 떨려서 중간에 몇 번 쉬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집에서 운동은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은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무슨 운동이요? 아침마다 걷는 걸로도 충분하죠. 하지만 이건 매우 흔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으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만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을 강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팔, 엉덩이, 허벅지 같은 부위의 근육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근육들이야말로 노년기에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입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예전엔 금방 했던 일들이 점점 귀찮아지고 꺼려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방치하면 근육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이 과정을 근감소증이라 부르며 무섭게도 통증도 경고도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치아나 뼈와는 달리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꾸준히 자신의 몸에 맞는 속도로 해야 합니다.
저는 우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의자에서 손을 쓰지 않고 일어섰다 앉기, 물이 가득 든 생수병을 양손에 들고 들어올리기와 내리기, 계단을 오르고 다시 내려오기.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몇 주 후 어르신은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이젠 통조림 뚜껑도 아내 도움 없이 열 수 있어요. 하루에 단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릎, 어깨, 엉덩이 주변의 근육이 규칙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고,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가 덜 아프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낙상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할머니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손 짚지 않고 일어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야말로 스스로의 근력이 충분한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낮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상태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3회에서 5회까지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면 괜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손을 짚어야 하거나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이제는 근육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보기 좋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근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은 팔과 다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부, 허리, 골반의 중심 근육, 즉 코어가 바로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등이 굽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며 깊은 호흡도 어렵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단지 앉았다 일어날 때 복부에 살짝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똑바로 걷기 위해 허리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혹은 서 있을 때 골반을 약간 당기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 트레이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 아주 조금의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TV를 보면서 두 팔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 물을 끓이는 동안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는 것, 세수를 할 때 배에 힘을 주고 자세를 세우는 것. 작아 보이지만 꾸준히 하면 그 효과는 점점 커져갑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근육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70세, 80세가 넘어서도 우리는 근육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여전히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말이죠. 팔을 들어 올릴 때, 스스로 일어설 때, 허리를 세울 때, 우리는 단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몸을 지킬 것이다. 하루에 하나씩, 근육 하나씩. 친애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70세 넘으면 그냥 매일 걷기만 하면 돼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심장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가볍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노인분들을 진료하며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걷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걷기만 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77세의 윤 여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조금씩 아프고 허리도 자주 뻐근하며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여사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걷고 있는데 왜 몸이 더 약해지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은 분명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시지만 70세 이후의 몸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올바른 운동과 다양한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걷기는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주로 다리 근육과 하체를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엉덩이 관절, 어깨, 손목, 복부 등 같은 부위는 거의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위들이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그 결과 피로감, 관절의 뻣뻣함, 그리고 과도한 반복에 따른 부상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건 마치 가위로 종이를 계속 자르기만 하고 기름도 칠하지 않고 날도 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뎌지고 걸리고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평평한 길만 걷는다면 관절은 한 방향의 압력만 받고 연부 조직은 한쪽만 닳게 됩니다. 결국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근육 불균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 여사님께 매주 하루는 걷기를 쉬고 대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으로 바꿔보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스트레칭하기, 수건을 이용한 가벼운 동작, 물속 걷기처럼 말입니다. 한 달 후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안 아파요. 밤잠도 더 깊이 자고 아침에 허리가 덜 뻣뻣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걷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걷기만 하고 그 외의 움직임을 모두 빼놓는다면 걷기조차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반복되는 자극은 연부 조직과 관절 연골에 더 깊은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걷다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아직 걷는 게 부족한가 보다 하고 더 많이 걷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태는 악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걷되 관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운동 중 하나는 일어서기, 앉기, 손 뻗기 운동입니다. 단단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쓰지 않고 천천히 일어서고 두 팔을 하늘 높이 뻗으며 마치 잘 익은 과일을 따듯이 쭉 뻗었다가 팔을 내리고 다시 앉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5번에서 7번 반복해 보세요. 다리, 코어, 팔까지 동시에 자극되는 좋은 전신 운동입니다. 이 외에도 여건이 된다면 태극권, 노인을 위한 가벼운 요가, 수영 같은 운동도 적극 권장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관절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균형 감각, 유연성,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 3가지 요소는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 드는 건 두렵지 않아요. 다만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요. 이 말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강조합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지금 매일 걷고 계신다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범위를 넓혀보세요. 여러분의 어깨, 엉덩이, 허리, 무릎, 이 모든 부위가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몸 전체가 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오래 살 뿐 아니라 건강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통해 그 사실을 이해하셨다면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은 스스로의 몸속에서 다시금 균형과 자신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매일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